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김거머의 후존 넥스트 오랜만에 이제 밖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제 게스트분들 자기소개 한 번씩 들어보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거머형 채널에서 많이 얼굴을 비추기도 했었고 네, 옛날에 같이 막 작업도 했었고 그쵸? 그랬던 정택환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어떤 일 하고 있는지도 또 가볍게. 지금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애프터프레이라는 브랜드에서 일을 한 3년 가까이 했었고, 최근에 퇴사를 해가지고 네, 이제는 그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제가 뭐 브랜드 운영하는 이제 파운드 익스플로러라고 그 브랜드 전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머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제 채널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언리얼 클로즈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그 영민 형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카페 안에 이제 라비너스라는 조그마한 이제 세컨핸드 샵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편집샵에서 MD도 따로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네. 쓰리잡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패션 관련된. 네.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저희 채널에서 모신 두 분이 이 패션에 굉장히 이제 고관여자들이잖아요, 사실. 뭐냐? 그렇죠? 하시는 일들이라던가 어떤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취향이 다들 굉장히 뚜렷하신 분들이라서 오늘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제가 이제 미리 보내드린 영상 혹시 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원래 이 후존 넥스트라는 컨텐츠가 인물이 나오면은 뭐 인물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번 2025년부터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그 뭔가 인물의 캐릭터 그런 것들을 좀 조명하는 방식으로 조금 이렇게 개선이 좀 됐어요. 개선이 좀 돼서 오늘 또 처음으로 이제 두 분의 뭔가 어떤 취향이나 스타일적인 부분을 깊게 파고들 예정이니까 미리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또 떨리네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또 너무 얼어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술도 가볍게 이제 또 한 잔씩 하면서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 얼어있는 분위기도 풀 겸 아무래도 새해다 보니까 뭐 작년에 다들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 가볍게 좀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뭔가 어떤 좀 패션과 연결을 지어서 네네. 2024년에 두 분의 어떤 뭐 스타일적인 변화라던가 혹은 뭐 그런 패션 이슈들이 좀 있었을까요? 제가 원래는 조금 더 뭔가 로맨틱한 그런 느낌의 옷을 더 좋아하고 네. 좀 더 이렇게 흘러내리는 약간 유려한 옷을 좋아했는데, 24년도에는 약간 그게 조금 더 딱딱한 그런 옷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어찌됐건 제가 그 파운드 익스플로러라는 브랜드를 운영할 때 그걸 같이 하는 이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글린파크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되게 그런 조금 더 밀리터리 기반의 의류인데 다양한 그런 패치워크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많이 접하기도 하고 보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원래 좋아했던 뭐 주냐 와타나베라든지 베드포드도 되게 네. 베드포드는 너무 좋아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더 로맨틱하고 드리스 같은 느낌이 뭐 지금은 약간 좀 주냐나 아니면 요즘 나이스니스도 너무 좋아서 조금 더 뭔가 아메리칸 빈티지인데 거기서 조금 뭔가 로맨틱함을 약간 더하는 그런 느낌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진우님께서는 24년에 좀 뭔가 뭐 어떤 한 해였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스타일 변화 아니더라도. 막 그렇게 삶에 대해서 이슈는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저도 근데 스타일이 조금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과도기를 또 거치는 연도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제가 30대를 딱 이제 기점으로 네. 조금 디테일을 좀 빼고 그런 좀 과한 그런 뭔가 치기 어린 느낌의 룩보다는 네. 덤덤한 네, 느낌. 눌러주는 브랜드들이 눈에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막 양말 팬티부터 해가지고 네. 살 정도로 네. 솔로이스나 언더커버를 되게 많이 어... 이제 그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언더커버가 아니면은 약간 찝찝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좀 이제 섞어 입을 수 있는 뭔가 용기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런 좀 엄청 막혀 있었다가 그게 네. 좀 뚫린 것 같아요. 계기가 있나요? 어찌됐건 제가 지금 회사도 다니고 네. MD로서 네. 유튜브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뭔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든지 요즘 잘 되는 브랜드라든지 네. 그런 게 이제 계속 눈에 들어오니까 경험을 해볼까 약간 이런 마음까지 이제 가고 그거를 사고 입어보니까 이제 왜 사람들이 입는지 좋아하는지, 요즘 유행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코몰이나 프레스나 그러니까 저는 바운더리가 일본에 한정적이라서 유럽 브랜드들 물론 좋은 브랜드들 많지만 네. 뭐 일본 한정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들이 이제 뭐 타이가타카시 그쵸. 그런 류들이 이제 엄청 덤덤하고 그런 옷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 뭔가 그냥 좀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해마다 저희가 스타일이 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2024년도에 좀 유난히 또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뭔가 두 분의 2024년은 어땠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었는데 저랑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거는 저희 셋뿐만 아니라 뭔가 시장에서도 좀 그런 두드러지는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치기 어린 스타일, 네. 어떤 그러니까 이제 화려한 스타일보다는 좀 더 뭔가 화려함을 덜어내는 스타일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제 2024년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으니까 바로 뭔가 좀 준비된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사실 이제 두 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잘 모르니까 이 두 분이 굳이 뭔가 막 말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봤을 때 뭔가 이제 한 사람의 애장품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 두 분의 취향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뭐 많으면 3가지 정도 애장품을 좀 소개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첫 번째 애장품부터 한번 좀 작품이요? 들어볼까요? 첫 번째 애장품부터. 애장품. 네. 제 첫 번째 애장품은 사실상 한 가지 물건이라기보다는 네. 미키마우스라는 무언가입니다. 미키마우스라는 어떤 캐릭터에 대한 네네네. 애정이 있으시다. 네, 애정이 많습니다. 이 뭐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귀여운 캐릭터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네. 그냥 옛날부터 카카오 스토리 옛날 이런 이제 학생 때 있잖아요. 프로필 사진도 미키마우스. 사실상 뭔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를 미키마우스는 알지만 애니메이션은 본 사람은 또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뭔가 괜히 또 그런 뭔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찾아보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 때문에 네. 미키마우스도 막 옛날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쭉 봐봤고 그러다 보니까 미키마우스가 좋아졌는데 근데 사실상 미키마우스가 더 좋아지게 되고 나의 계속 애장품으로서 사고 싶고 했던 거는 패션 일을 하다 보니까 미키마우스라는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많이 만들어낸 디자이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왜 미키마우스가 이런 부분에서 왜 많은 디자이너한테 선택을 받았을까? 약간 이런 거를 혼자 그냥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제가 내린 약간 결론은 미키마우스가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색이 되게 단조롭잖아요. 그쵸. 그리고 변형하기 좋다고 해야 되나? 원래 이제 완전 이미 좀 완성도가 갖춰진 어떠한 디자인이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오히려 바꾸면 좀 더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뭔가 옛날 게 더 좋은데? 뭐 오리지널이 더 멋있는데? 한데 미키마우스는 약간 좀 덜 떨어진 느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많이 선택을 하고 뭐 이게 비단 패션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도 미키마우스라는 소재를 자기의 뭔가 그런 원래 예술하던 방식을 섞기에 좋으니까 그래서 미키마우스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애착이 가게 됐어요. 미키마우스가 저도 패션에 관해서 좀 주는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캐릭터.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그건 그냥 존 레논 한 명의 사람 때문에 그렇게까지 파급력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가 이 패션 업계에서의 어떤 왜냐면 존 레논이 미키마우스 티셔츠를 입은 그 사진이 지금 미키마우스 티들을 브랜드들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냥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왜 미키마우스를 썼을까 잠깐 생각해봤거든요. 들으면서. 근데 공감대를 형성하기 좋은 요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 성별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나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캐릭터 위에다가 아까 태칸 씨가 이야기했던 뭔가 어떤 디자이너나 아티스트의 테이스트를 딱 묻혀서 그걸 작품으로서 보여줬을 때
뭔가 이제 공감 수치를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가 뭔가 저가 생각했을 때는 미키마우스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료를 네. 아티스트 입장에서 쓰기에는 너무 괜찮은 거죠. 아, 고급 재료다. 고급 재료다. 야, 그래서 파운드의 첫 번째 컬렉션에서 네, 맞아요. 미키마우스를 가지고 좀 다뤘었죠. 그래서 뭐 그냥 미키마우스를 많이 사긴 했는데 네. 제가 특히 좋아하는 거랑 자주 보는 거를 좀 가져왔어요. 요거는 이제 미키마우스 이제 오브제인데 네. 보시면은 그냥 다 이게 세라믹이에요. 네. 근데 전부 다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 미키마우스의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손이나 뭔가 이렇게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메탈로 되어 있거든요. 이 오브제는 이제 르블론 델라인이라는 어떤 아티스트 분이 계신데 네. 원래 조소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약간 이런 메탈릭한 소재 이런 걸 쓰기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섞기 좋다, 미키마우스 완전 큰 재료다 네.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딱 그게 잘 맞아 들어가는 또 오브제인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 작가님의 취향이 네, 이 미키마우스 톤에서 묻어난 게 이런 뭔가 메탈릭한 소재를 쓰시는. 네네네. 실례가 안 된다면 가격을 여쭤봐도 될까요? 비싸 보여가지고. 이거는 이베이에서 네. 샀는데 처음에 이제 들어왔던 리테일가는 좀 비쌌고 네. 저는 조금 더 싸게 해서 $300 정도에 샀어요. 와. 그래도 잘 나와. 원래 아, 출시된 네. 가격이 원래 출시 가격은 690. 엄청 고가. 690달러면 지금 환율 기준으로 이제 뭐 진짜 광고가 100만 스포하면 근 100만 원 네. 하는 오브제. 네. 야, 대단하네요. 근데 또 제가 웃긴 게 이게 네. 또 블랙 컬러가 있어요. 네. 블랙 컬러도 집에 소장 중인데 블랙에 위에 실버로. 블랙인데 네. 그 위에는 골드예요. 오. 근데 그 제품은 제가 경계장터에서 샀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10만 원에 샀어요. 와. 그런 부분에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섞기 좋다. 네. 그거를 뭔가 되게 1차원적이지만 네. 이런 거를 섞었다는 걸 가장 보여주기 좋은 것 같아서 네. 또 갖고 오기도 했고 갖고 오다가 꼬리가 부러져. 꼬리가 부러졌어요. 오, 제가. 오 진짜요? 오, 꼬리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이게 꼬리가 꼬리인가요? 네. 원래 이제 미키마우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헐. 부러졌어요. 약간의 감가가 좀 있겠네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언제나 소장하기 때문에 미키마우스 영원히 갈 거기 네. 때문에 아, 좋습니다. 흥미롭네요. 미키마우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진우님 소장품 또 하나 만나볼 수 있을까요? 가벼운 걸로 네. 그냥 단순하게 네. 좋아하는 액세서리를 몇 개 가져왔는데 네. 에르메스 두 제품. 아, 두 제품이나 되나요? 팔찌랑 반지예요. 네. 와우. 이거는 이제 제가 거의 진짜 거의 엄청 자주 차는 팔찌인데 제일 유명한 그냥 샹달 팔찌라는 모델인데 네. 이게 그 사이즈가 제일 큰 이제 TGM 사이즈라고 해서 네. 링크가 이제 11링크. 제 손목이 엄청 얇은데 네. 11링크짜리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의미 부여를 하자면은 네. 일단은 가져온 두 제품 모두 90년대 제품이고요. 오. 샹달 팔찌 같은 경우는 이제 마르지엘라가 에르메스의 그 재직 시절. 재직 시절에 나왔던 그 90년도 후반에서 2000년도 초반 때 나왔던 제품이고요. 사실 뭐 크게 똑같이 생겨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냥 이제 제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고 뭐 어떤 이 90년대 빈티지 제품이라는 어떤 뭐 시리얼 넘버 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만 나왔던 이제 각인이 조금 다르고 아. 그리고 현행 제품이랑 만져보면은 그 볼드함이라 해야 되나? 미세하게 네. 다른 부분이 있다. 착용 네. 열심히 착용자만 알 수 있는. 아. 요즘 거는 살짝 너무 네. 셉셉이 느낌이 살짝 선생님. 아, 요즘 아, 상달? 샹달. 샹달? 네. 이 제품이 이제 마르젤라 재직 시절에 출시했던 제품이고 반지도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반지 얘도 90년대 반지인데 네. 얘는 이제 막 크게 그렇게 값어치라던가 그런 거는 없긴 한데 네. 제가 이거를 한 30만 원 초반인가 네. 일본에서 샀어요. 근데 사고 나서 이제 그 킹누라는 일본 밴드 네. 시네타 다이키라는 분이 파버였나 거기서 이거를 차고 있더라고요. 네. 그 뒤로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와. 그냥 좀 예뻐서 구매하신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떤 그런 의미 부여를 베이스로 두고 구매하신 건가요? 이런 그냥 거?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러다 추후에 좀 의미 부여가 된 느낌. 그러니까 에르메스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게 됐어가지고 한 재작년 때부터. 네. 계기가 있나요? 혹시 이제 에르메스라는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제가 액세서리류가 다 이제 솔로이스트 아니면 언더커버밖에 없다가 네. 그 브랜드의 옷을 안 입을 때는 제가 그 브랜드의 악세를 안 차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에도 잘 묻고 내가 그냥 빈티지를 입거나 다른 걸 입었을 때도 잘 묻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언더커버 액세서리류, 솔로이스트 액세서리류의 원류가 되는 게 뭘까 하고 찾아봤는데 뭐 티파니나 에르메스 정도가 이제 되더라고요. 또 멋있는 분들도 많이 차고 다니시고 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액세서리는 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옷보다 옷은 정말 마음에 드는 좋은 옷을 사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입으면 많이 입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형이 항상 말하니까. 근데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365일 차고 다닐 수 있는 거니까 액세서리에는 돈을 잘 안 아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맘 먹고 이제 조금 오래 찰 팔찌를 하나 사고 싶다 해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이 액세서리류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되게 멋있게 보이는 게 뭐냐면은 차고 계시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은 진짜 뭔가 제가 아직은 스스로 뭔가 좀 닿지 못하는 그런 뭔가 좀 정말 멋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종종 에르메스 어떤 액세서리류들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나도 저거 사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는 못 해봤어요. 뭔가 나는 아직 왜냐면 제 손목에 이런 게 차 있으면은 너무 치기 어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진우님 이거 차고 있으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미지가 되게. 이미 너무 여기 예, 옆에서 있다가 이미 너무 이렇게 이제 좀 뾰족하신 느낌이어가지고. 살짝 여기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자기가 직접 평소 착용하고 다닐 것 같은 액세서리를 소개해 주는 것 같아서 듣는 제가 조금 더 뭔가 설득당하는 느낌? 갑자기 사고 싶은?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네요. 그럼 뭔가 또 이 에르메스의 두 제품 말고도 뭐 다른 어떤 특정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에르메스 제품 중에는 갖고 싶은 거는 많긴 해요. 일단은 제가 다음 목표가 네. 목표가. 왜냐면 항상 우리는 다음을 노려야 되니까. 맞아요. 창달 목걸이 네. 이렇게 생겼나요? 똑같이 생겼는데 아. 이제 목에다 차는 그러니까 레드인푸스라는 밴드의 네. 보컬이 노다 요지로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진짜 멋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요 팔찌랑 그 목걸이를 거의 데일리하게, 이제 피부처럼 공연할 때마다 차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콘서트를 보러 갔었어요. 네. 한국에 왔었어요. 그때 이제 실제로 그걸 보고 이제 맛이 간 거죠. 와, 저건 사야 된다. 그 제품은 그럼 뭔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가 뭐 지금 한 400에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것도 그렇고 네. 정발가가 에르메스 치고는 되게 괜찮거든요. 네. 얘가 200이 안 할 거예요 지금도. 진짜요? 근데 못 사죠. 이제. 없어요. 없어서 돈을 주고도 못 사요. 부르는 게 값이구나 그냥. 그래서 리셀가가 조금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정발가보다도 네. 지금 제가 이거를 한 200만 원 초반 주고 샀었는데 네. 지금 일본에서는 300만 원이 넘어갔더라고요. 와. 근데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품목을 바라볼 때 누기컷이랑 어떤 인물이 차고 있을 때랑 우리한테 다가오는 이 끌림의 정도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특히나 어떤 인물에 대한 내가 애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인물이 뭔가를 보여줬을 때 더 뭔가 쉽게 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뭐 또 바로 이어서 저희 태칸 씨 두 번째 애장품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막 센 게 나와가지고. 아니 뭐 아니, 이제 무섭네. 아니- 제가 좋아하는 거 가져왔어요. 예, 보여주세요. 네, 마르지엘라의 레더 자켓입니다. 레더 코트입니다. 레더 코트 네, 한창 또 많이 입고 다니시는 네 맞아요. 그 제품. 앞에서 형도 이제 에르메스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할 때 이제 마르지엘라가 재직할 때에 예. 대한 그게 있었잖아요. 네. 저도 물론 많이 막 이렇게 사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마르지엘라라는 사람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뤄놓은 업적 같은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대단하면서도 또 막 갖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제 마르지엘라의
마르지엘라가 마르지엘라를 디렉팅하는 시절도 좋은데 네. 저는 마르지엘라가 또 존 갈리아노가 이제 마르지엘라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오면서 했던 시즌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떠났지만 그래서 그때 시절에 옷입니다. 이거는 1호 아마 FW 옷일 거고요. 그때 이제 뭔가 이 쇼 자체가 되게 그 마르지엘라 존 갈리아노 시절에 보면 그 코르셋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또 마지막 이제 뭐 유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런웨이도 세계적으로도 되게 각광을 받았다. 최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 엄청 어두운 터널 같은 데서 그렇죠. 뭔지 보셨죠? 코르셋이 또 많이 등장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존 갈리아노라는 사람이 원래 좀 더 섹슈얼한 곳으로 이제 브랜딩을 하기도 하고 본인이 뭔가 그런 옛날 중세 시대의 그런 코르셋이라는 그거에 되게 많이 꽂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시즌에 그런 디테일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존 갈리아노 초창기거든요. 1호 FW. 네. 그래서 보면은 허리 쪽에 네. 약간 허리에 일단 라인이 좀 여성스러워요. 허리에 라인이 좀 잡혀 있고 그다음에 뭔가 여기 이렇게 이제 밴드 디테일이 있고 네. 이런 이제 밴드 같은 걸로 좀 더 쪼일 수도 있게 아. 여기 이제 애드저스트가 있어요. 물론 저는 이게 작아서 네. 하나만 추긴 했는데 네. 하면 아마 더 좋아질 거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이 레더 자켓을 많이 입었는데 일단은 제가 많이 좋아하는 쉐입이기도 하고 저는 원래 보통 상의를 좀 핏하게 입기 때문에 네. 게이핏으로. 네 게이핏으로 입기 때문에 아 좋아요. 아, 네. 아니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네. 것들을 게이핏이라고 네 하니까. 게이핏으로 입고 무스탕 이 무통 부분 네. 털 부분을 약간 이렇게 세워서 입는 걸 좋아해요. 따뜻하기도 하고. 네. 근데 딱 그거에 적합한 옷이라서 제가 구매를 했었어요. 이게 뒤에 이 그 마르지엘라 그게 스티치가 따로 없거든요. 네. 대신에 이렇게 엄청 크게 M을 형성한 이게 있어요. 네. 약간 배트맨. 그러니까요. 저 보면서 약간 배트맨 같다라는 네. 생각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지엘라 아티저널 라인 같은 경우에도 원래 보통 마르지엘라가 1번부터 23번까지 사실 그 라인을 매겨서 하잖아요. 근데 아티저널도 사실은 공택이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처럼 뭔가 마르지엘라인데 마르지엘라 아닌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스티치는 좀 치기 어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지금? 느낌. 네. 그쵸. 그러니까 물론 그게 다 하진 않잖아요. 스티치가? 네. 아니 뭐 그쵸 품목마다 좀 그 느낌 네. 다르긴 하지. 근데 하여튼 그 부분을 물론 포함하고 네. 과시하는 느낌이 없는. 맞아요. 근데 근데 이게 실루엣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괜찮다. 괜찮다. 네, 그런 걸로 좋아한 것 같아요. 제가 이 태칸 씨가 직접 입은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멋있고 아까 1호 FW 컬렉션이라고 네, 맞습니다. 하셨나요? 그러면은 뭔가 그 1호 FW 컬렉션을 막 이렇게 보다가 그 컬렉션이 너무 인상 깊어서 마음속에 네. 저장해 뒀다가 네. 특히나 이제 1호 FW에서 등장한 아우터들 중에 나는 하나를 꼭 구매해야 되겠다 네. 라는 마음으로 디깅을 통해서 구매한 제품인가요? 아니면 네. 그냥 보다가 디깅을 해서 산 거는 맞고요. 예. 근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런웨이의 버건디 컬러였을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블랙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약간 홀린 듯이 그레일드에서 네, 그레이드에서 샀고요. 되게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 전반적으로 이게 근데 이 14번 레플리카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14번이 보통 레플리카면 향수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원래 레플리카는 향수 라인이라서. 네. 근데 이 14번이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었는데 네. 복각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핸드크래프티드 레더 벨티드 코트라는 스타일인데 여기 이제 기간이 1970년도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그때 어떤 원류가 있었고 그걸 복각해서 만든 거겠죠. 근데 그런 부분도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마르지엘라 브랜드 품목이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가지고 계신 게? 조금씩 모으는데 네. 쇼츠 팬츠나 그냥 니트들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 혹시 스티치가 있나요? 그거는 스티치가 있습니다. 스티치 있나 없나 보고 사셨나요? 아니면 샀는데 있었나요?
그건 가끔씩 이제 예. 여름에는 좀 덜어내잖아요. 어. 스티치는 또 포인트니까. 그렇죠, 그렇죠. 쇼츠나 그런 거는 또 괜찮더라고요. 아, 그 정도는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 치기어림쯤이야. 근데 살짝 그 바지는 또 스티치가 저는 괜찮아 보여요. 아, 멋있죠. 약간 좀 남자가 캘빈 클라인 팬티나 그러니까 얼핏 얼핏 그 이렇게 숙였을 때 네. 이렇게 살짝 보이는. 굉장히 계산적인. 평소에 숙이고 다니신다고? 아, 전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진우님 혹시 마르지엘라 어떤 품목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아니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뭐 평소에 여태까지 구매해 보신 적도 없으신가요?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혹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고 거래로 옷을 워낙에 많이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샵도 운영한 지가 그래도 한 7년 엄청 오래됐죠. 됐으니까 제가 사서 내가 계속 입진 않더라도 제 또래 남들보다는 많은 옷을 입어봤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지금 남아있는 거는 저한테 그냥 잘 묻고 잘 맞는 것만 남아있지 않나. 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저는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마르지엘라가 없더라. 네.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이시구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패션 업계라고 해야 될까? 좀 꽤나 뒤늦게 관심을 가지게 된 편이거든요. 마냥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아마 대한민국 남자들 지나가는 10명 붙잡고 물어보면 10명 중 9명은 옷에 관심이 있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옷에 관심 있는 정도가 다른 느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누구는 나는 일주일에 3번씩 유니클로 가서 쇼핑해. 옷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어떤 입는 행위를 좋아했다만 어떤 디자이너에 대한 그런 관심은 꽤 늦게 한 20대 중후반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어떤 특정 디자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은 뭔가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드리스 반 노튼이라던가 마리아노라던가 그래서 이제 막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단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멋있는 분들 보면은 마르지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있잖아 사실 마르지엘라, 라프시몬스 또 누가 있을까? 헬무트 트레이. 대장들이 정해진. 예, 그쵸. 이렇게 뭔가 정해져 있잖아. 야, 나 취향 좀 있어 하는 사람, 뭐 좋아하는 디자이너 있어 하면은 그 세 개 중에 하나 무조건 들어가는. 무조건 나오죠. 그게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뭐 재미없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어쨌든 그분들이 고트긴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너무 무슨 고트.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르지엘라에 대한 이야기 말고 그러니까 그 새 브랜드의 디자이너 분들 말고 다른 디자이너의 이름이 언급되면 꽤나 흥미로운 것 같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번 진우님한테 여쭤봤던 건데 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또 일본적 브랜드를 워낙에 애정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마르지엘라의 옷을 저도 사볼 법도 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저는 마르지엘라가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벌 사봤어요. 뭐 현행도 사보고 빈티지도 몇 벌 사봤는데 거울을 비친 제 모습이 치기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그게 스티치 때문에. 아니 스티치 있는 것도 있었고 없는 것도 있었는데 네. 근데 치기 어려 보인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스스로 안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마르지엘라라는 브랜드 혹은 이 디자이너에 대한 어떤 뭐 탐구를 통해서 뭔가 진짜 그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런 행보에 대한 어떤 리스펙으로 인해 뭐 사실 물론 우리가 어떤 옷을 사는데 리스펙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옷을 입는데 뭔가 내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아티저널 같은 경우는 나 저 옷 한번 입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때가 몇 번 있긴 하거든요. 혹은 뭐 주변에서 특히 뭐 진아님이 최근에 아티저널 상품들을 많이 구매해서 입어는 봤지. 그냥 옷은 멋있어. 근데 그 옷을 입고 있는 제가 안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르지엘라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뭔가 마르지엘라라는 브랜드가 사실 오래됐기도 했고 이게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즌마다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아티서널 라인에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뭔가 그 디자인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 현행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마르지엘라를 참고해서 뭔가 자기의 디자인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왜냐면 마르지엘라라는 사람이 그거를 조금 더 먼저 시작했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문법을 정리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르지엘라의 옷을 산다면 좋지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딱 꼭 맞는 옷을 찾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마르지엘라라는 브랜드가 시즌을 해온 것 중에서 물론 멋있지만 멋있어요. 네. 멋있는데 내가 입은 멋이 없는 느낌?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마르젤라가. 없는 이유가. 예. 다 팔았구나 그래서. 아 이게 이상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브랜드를 얼마큼 사랑하냐 이런 걸 떠나서 네. 1차원적으로 잘 어울려요. 이 옷을 입고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야 일단 그게 1차적으로 사고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남아있는 게 결국에는 그래 왔던 브랜드들이고 정리를 했던 거는 그게 조금은 어색하거나 입고 있는 내가 그렇게 막 100% 마음에 안 들었다. 아... 그런 거. 조금 치기 어려 보였어. 아니 근데 뭐 그쵸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은 또 이왕 이렇게 이야기 나온 김에 이 브랜드는 그래도 내가 나름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뭐 이런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최근 들어? 최근 들어요?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사고 입었던 거는 슈가힐이라는 일본 브랜드. 슈가힐 저는 굉장히 생소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거였는데 언더커버나 솔로이스트나 제가 일단은 몸이 되게 마른 편이라서 기본적으로 일본 브랜드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느끼기에 또 입을 수 있는 게 말라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언더커버랑 솔로이스를 지금까지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그걸 입었을 때 너무 다 멋있고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좋아하는 거고 그 슈가일이라는 브랜드의 바지를 되게 많이 샀어요. 그 브랜드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저한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어울려서.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나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전에 그냥 이제 우리가 사물을 사물로서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그냥 단순히 이 옷을 입었는데 나한테 잘 어울리는 애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면에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일 수도 있고 혹은 이 브랜드가 보여주는 이미지를 내가 나름대로 어떤 머릿속에서 그려보면서 그 이미지를 입는 행위 뭔가 좀 여러 방면에 무언가가 이제 알게모르게 깔려있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내가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저는 뭐 그런 쪽으로 어떤 이유들은 없을까요? 별다른 이유? 제가 요즘에 별로 막 입는 거에 대해서 강박이 많이 없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딱 지금은 그냥 카테고리를 정해요.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기면은 네. 이 브랜드. 뭐 예를 들어서 슈가이를 처음에 사게 된 계기가 정말 약간 기똥찬 벨버텀 바지를 하나 사고 싶은데 네. 리바이스를 사면은 뭐 한 5번을 사면 4번을 실패를 하는 거예요. 빈티지를 사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벨버텀 팬츠 그냥 디자이너 브랜드로 가서 뭐가 요즘 기똥찬가 봤을 때 그게 눈에 들어왔던 게 딱 슈가일이라는 브랜드였고 또 인기도 엄청 많더라고요. 젊은 층한테도 인기가 많고 브랜드가 되게 잘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 사볼까 해가지고 일단은 다시 되팔기도 쉽고 상업적이기도 하면서 네. 상업적이지, 상업적이지. 확실히 빈티지 샵을 운영하는 어떤 오너의 마인드. 또 안 입으면 팔면 돼요. 그래서 사봤는데 이게 사이즈가 거의 맞춤. 딱 내 옷이다. 네. 그럼 슈가힐이라는 브랜드는 어떤 복각 베이스의 브랜드인가요? 그게 좀 섞여 있어요. 복각도 엄청 중요시 해가지고 네. 메이킹도 정말 복각 브랜드 못지않게 나오는 디자인들이 또 완전 복각은 아니라서 자기네들이 조금씩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고 섞어요. 재밌구나. 네. 그들이 완전 지향하는 뭔가 이미지는 어떤 건가요? 이미지는 약간 웨스턴. 그쵸. 지금 얘네들이 브랜드가 좀 크고 쇼를 이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위적인 피스들이 많이 나오긴 하네요. 요즘은 네. 몇 년 전에는 이제 정말 딱 웨스턴 기반의 정말 막 뭐 프린트 그런 거 안 쓰고 실루엣적인 걸로 원단 메이킹 이런 걸로 이제 승부를 완전 복각 브랜드였었잖아요. 완전 이제 슈가힐. 슬림해가지고 이제 쫙. 2025년에 기똥찬 브랜드 슈가힐이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그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있어서 기똥찬 브랜드 슈가힐이다. 그건 작년. 작년. 25년은 또 달랐다. 아니 잠깐만요. 25년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25년은 뭐지? 그 일주일 새에 또 뭐가 바뀌셨나요? 지금은 제가 최근 이 자켓도 좀 최근에 산 거거든요. 네. 그냥 그거 얻는 거죠. 이제 이 자켓은 요즘 가죽이
뭔가 많이들 입으시고 그렇죠. 유행인 것 같아요. 네. 나도 뭔가 하나 네. 사볼까 해가지고 봤는데 CCU라는 일본 브랜드인데 네. CCU. 이게 이제 야, 굉장히 딱 스다마사키 이 브랜드의 가죽 자켓을 입고 있는 사진을 딱 봤어요. 네. 그래서 아 저거다. 네, 모든 그 발판이 그러니까 어떤 인물. 그 락스타예요. 아. 일본 락스타. 저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 완전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별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사복으로 입고 나온 옷은 일단은 믿어도 되는 브랜드.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이제 우리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편집샵들이 그러니까 편집샵이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큐레이션된 상품들을 우리가 보는 맛.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있어서 편집샵의 가치를 좀 논하는 그렇죠. 편집이 얼마나 잘 됐냐.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인물을 보고 그 인물이 입은 품목에 대해 끌림을 얻는 이유도 그 인물이 내가 생각하는 되게 멋있는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필터링, 안목으로 큐레이션된 상품 이거는 묻고 따지도 않고 간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도 진우님의 두 번째 애장품 한번 만나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악살인데요. 액세서리. 조금 들고 오기 쉬운 거를 들고 와가지고. 애장품은 맞죠? 애장품. 애장품. 네. 솔로이스트의 팔찌로 나오는 제품인데요. 네. 이게 뭐 네임은 본쉐이 카라비너 브레이슬릿. 아, 본 쉐입 카라비너 네. 브레이슬릿. 이게 이제 그냥 솔로이스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네. 필수 덕목으로 갖춰야 될 약간 그런 느낌. 필터, 팔찌예요. 필터. 필수제. 네. 아, 뭐 어떤 의미에서 필수제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일단은 두께예요, 뭐 두께.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아, 이 그래요. 제품은 네. 워낙에 솔로이스트에서 나온 액세서리 중에 되게 아이코닉한 그런 제품이고 본이라는 그런 뼈를 형상화시켜서 저도 맞아요. 그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본. 지금 뭐 에르메스를 산 것처럼 네. 이제 이 제품도 한 100만 원 정도 고가하는 제품인데 하나에 100만 원, 두 개면 200만 원인가요? 네. 저 주시면 안 돼요. 일단은 근데 제가 또 그 미야시타를 좋아한 지가 조금 오래됐다 보니까 네. 이게 17년도인가 8년도에 처음 출시된 제품인데 너무 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사게 됐는데 일단 뭐 미야시타가 항상 이것도 피부처럼 차고 다니던 팔찌고 네. 거기 이제 그 같이 이제 움직이는 그 패거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카르텔. 카르텔. 네. 그런 분들도 항상 이제 차고 다니셨고 그리고 이제 이게 원형이 그 롤링스톤즈라는 밴드의 기타를 맡고 있는 키스 리차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옛날에 차고 있던 그 수갑같이 생긴 팔찌가 있는데 네. 그거의 정말 오리지널 브랜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형상화해서 본 따서 만든 건데 본이라는 그걸로 그러니까 존재감이 너무 엄청난 팔찌. 맞네요. 네. 굉장히. 그리고 이게 이름에서도 카라비너가 붙듯이 약간 키링으로도 차고 목걸이로도 차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개를 사가지고 아, 이게 연결해서 목걸이로. 연결해서 이제 목걸이로도 찰 수 네. 있고 목걸이는 좀 치기 어린 많이 느낌이에요. 치기 그래서 팔찌로 이렇게 네. 키링은 멋있다. 이렇게 해서 살짝 이제 무덤덤하네요. 그 아까 무덤담아 200만 원. 테카니가 얘기했던 스티치 살짝 보이는 듯이 아. 살짝 이제 나오고 200만 원. 아, 이게 또 애장품이시구나. 근데 저도 이제 진호님이랑 이제 저희가 좀 사석에서 오늘이 한 뭐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처음으로 뵙기 전에도 사실 얼리오 클로즈라는 채널을 알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비치는 모습이 어떤 언더커버나 솔로이스트에 대한 엄청난 애정, 그런 것들을 제가 먼저 좀 접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언더커버나 솔로이스트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많이 없거든요. 뭐 그만큼 어떤 저한테 어떤 큰 흥미를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들이 어떤 일진인 시절을 향유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들을 진호님이 애정하는 이유를 물론 너무 방대하겠지만 내용이
좀 이렇게 좀 축약해서 혹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뭐 사전에 준비됐던 그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아티스트 좋아하는. 아 그쵸, 좋아하는 아티스트. 저는 그거의 대답을 일단은 타카준으로 정해놓고 왔거든요. 그 언더커버의 디자이너. 타카준은 그 디자이너, 그냥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아니라 전 그냥 아티스트 그 자체. 정말 모든 다방면으로서 예술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정말 많은 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악부터 뭐 음악, 미술, 영화, 그런 정말 전반적인 문화에 거쳐서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선두주자인 사람이고, 너무나 빨라서 더 안타까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살고 있는 모습조차도 나에게 너무 이상적인 삶이고, 정말 그런 사소한 지금 키우는 강아지조차 너무나 좋아할 정도. 강아지 이름이 혹시 근데 X라고. 이 형은 진짜 찐이긴 해요. 변태시네요, 확실히. 그래서 그랬어. 뭔가 드리스 반 노튼이 됐건 아니면은 마르젤라가 됐건 그들의 치기 어린 시절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똑같은 맥락으로서 옛날의 타카하시 준의 모습과 지금의 삶과 이제 뭔가 겹쳐 보이면서 그게 이제 항상 이제 스토리를 훔쳐보게 되는. 그냥 어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리스펙의 차원이네요. 사랑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걸어왔던 행복, 뭔가 그가 살았던 그런 그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와 그런 시대에 그런 행보를 보였다고에 대한 어떤 리스펙과 그리고 실제로 그가 보여준 어떤 행보들이 나한테도 직접적으로 와닿고 아까 우리가 말한 나한테 어울리고 내가 봤을 때 이뻐 보여야 그러니까. 그게 이쁜 거잖아요. 모든 게 다 교집합이 됐던.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전반적으로 잘 이렇게 버무려져서 그 인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언더커버와 더 나아가서 솔로이스트까지 애정을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제 저는 좀 그런 이야기 또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뭐 제 주변에 제가 아는 한 진우님만큼 어떤 그런 언더커버나 솔로이스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그래도 간혹가다 어떤 매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접하면서 듣는 이야기가 뭐 그때의 뭐 언더커버 솔로이스트, 지금의 언더커버 솔로이스트는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 비단 언더커버 솔로이스트뿐만 아니라 뭐 대다수 일본 브랜드들이 뭐 그런 취급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다수의 이제 분들이 얘기를 해요. 네. 왜냐면은 이미 아카이브라는 그런 게 존재함으로써 이 브랜드의 아카이브가 정말 값어치가 높은 거다라는 게 시장이 쌓여지면은 그거는 고평가받고 지금 내는 거는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쵸 그쵸. 많은 브랜드들 마르지엘라도 아카이브 피스 라고 불릴 만한 브랜드들이 손에 꼽아요. 뭐 라프시몬스, 라프시몬스, 헬무트랭, 뭐, 마르지엘라, 뭐 이세이 미야케. 그쵸 펑크 비비안 웨스트우드 뭐 이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언더커버는 무조건 들어가요. 저는 일단 거기서부터 그냥 게임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카이브라고 칭송할 만한 브랜드의 레벨이 된 거니까.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로 봐도 몇 개 없거든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께 지금 몇백만 원의 거래가 돼요. 정말 지금 봐서는 손가락 10개, 5개 안에 꼽는 것 같아요. 그런 그쵸. 브랜드들을. 대단한 거죠. 근데 되게 저는 또 그 생각도 해요. 그분들이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시절이 요즘이랑 더 잘 맞고 뭔가 지금 보여주는 거는 오히려 다른 행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근데 나는 그거는 전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아까 말했듯이 30대가 되고 조금씩 덜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들도 사람인데 20대 중반 초반에 만들었던 옷을 40대가 돼서도 똑같은 옷을 만든다는 거가 저는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어불성설. 사람들은 그걸 이제 부정을 해요. 옛날 게 좋은데. 이게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해도를 떠나서 이전 시즌이 멋있다. 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화.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 그 그러니까, 약간 스펙 오케이. 얘기한 것처럼. 그쵸. 스펙 얘기하는 네, 스펙 저는 얘기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러니까 멋있다. 야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런 어떤 피스를 보여줬어? 야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 우리가 어떤 패션이라는 어떤 그런 예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존중과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야 EOSS보다는 C15SS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럴까요? 패션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어떤 디자인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지 못했던 시대에 나온 그들의 어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은 그들이 나이를 많이 먹고 보다 많은 것들을 보고 겪고 이렇게 경험을 쌓은 이후에 낸 현행 제품도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행에 대한 존중은 그 어디에도 없어. 저는 이게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물론 내가 뭔가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문점이 있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예를 들면 경제 섹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경제 섹터도 똑같아. 과거를 존중해야 현재를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패션은 좀 과거는 존중하는데 현재는 존중 못해. 약간 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좀 왜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왔다. 왜냐면 난 진우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왜냐면 그만큼 오래 봤으니까. 관심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어떤 인사이트가 탐구와 있어. 인사이트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니까 야 언더커버 솔로이스트 그때는 개간지였는데 지금은 버러지. 정신이지. 뭐 예를 들면 이런 메시지를 이런 멘트를 던지려면은 왜 그런 멘트를 던지는 걸까에 대한 뭔가 좀 호기심이 있다고 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만약에 요즘 언더커버 웨이버 옛날 그 짱이지 라고 한다. 네. 그럼 거기 안에 머릿속은 감히 예측을 하자면 감이. 그래야 내가 멋있어 보이는. 그게 간지니까 그냥 시스템적으로. 코너 간지. 그게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일본의 패션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니까 한국으로만 이제 봤을 때는 옷 입는 거랑 패션이 이제 어느 정도 정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입을 거면 이 브랜드 입고 그런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관점을 두려고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전 그래서라고 봐요. 왜냐면은 정말 유행하고 이거 입으면 멋있어라는 브랜드들은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쵸. 네. 그러면은 정답이 있으니까 다 그걸 입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거기서 두각을 보이고 좀 멋있어 보려면 사람이 멋있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물어보잖아요. 고모님도 약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멋있어지려면 와,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정말 많이 듣죠. 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유튜버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냥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뭔가 내가 멋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근본적인 질문은 그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옷은 정해져 있으니까 코머리가 유행이에요. 오케이. 아니 다 코머리를. 어. 근데 사람들은 내 모습이 멋있지 않는 거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코모리 입어서 되게 멋있어하고 나도 코모리 사는데 그 사람처럼 멋있지 않는. 그래서 약간 피카서 감도를 키우려면 어떻게? 거기서 한 번 더 가서. 그쵸. 그러니까 감도를 키우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들도 굉장히 많죠. 감도를 키우려면.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나도 내가 그러니까 이게 참 주관적인 영역인 게, 그러니까 저도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를 더 탐구하고 알아갈, 사실 뭐 부족하기 때문에 탐구하려고 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재밌으니까 내가 그런 건데, 뭔가 어떻게 하면은 좀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취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진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확실히 이거 입으면 멋있어 보이는 브랜드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쵸.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장에서. 아니 뭐 우리가 오늘 다뤘던 이야기 하면 에르메스 90년대 마르지엘라가 재직했던 시기에 어떤 악세사리를 차고 있으면은 일단 그 품목은 간지나는 거 맞잖아. 근데 그걸 찬 너가 멋있냐가 중요한 거잖아, 사실은. 그러면은 여기서 연장선은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좀 나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어떤 감도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어떤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우리가 시스템화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가? 일단은 지금 거원님에게 감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다 탈락입니다.
왜 탈락이죠? 이야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건 좀 자연스러워야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아, 그쵸. 인위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티가 나. 것인 것 같아요. 무조건 나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샹달 팔찌를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샹달 팔찌 딱 차면서 90년대 마르지엘라 재직 시절에 렛츠고 했던 와씨 이거 누가 알아볼까? 와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차는 사람과 그냥 내가 와 이거 마르젤라 이거 되게 의미 있지 하고 그냥 차는 사람과는 분명히 아웃풋에서의 차이가 크다. 그 사람이 완전 풍기는 다르죠.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파리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거기서 만난 멋쟁이들은 뭔가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막 호피무늬, 막 이렇게 막 막 이런 거 입는 사람들도 안 과해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러니까 왜라고 라고 생각했을 때 정답은 하나다. 그러니까 그걸 입는 그 사람들 본인 스스로가 과하다고 생각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너무나도 화려한 퍼 자켓을 내가 막 과시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입은 거죠. 그냥 멋있어서 입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 사람이 과해 보이지 않고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 나한테서 출발하는 거지만 사실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보는 제3자한테도 다 느껴지게 돼 있다는 거지. 완전 느껴져. 그치. 그러니까 결국 그건 것 같아. 그래서 방금 진우님이 이제 이야기해주신 게 어떻게 하면 감도가 있어질 수 있을까요가 이미 틀려먹은 게 이미 틀려 먹었지. 와 90년대 마르셀라 아티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입은 나 감도 존나 있다. ERD 입은 나 감도 존나 여기서부터 일단 누군가가 보기에 쟤 오늘 왜 이렇게 꾸미고 나왔어? 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 옛날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패션이라는 키워드는 무조건 자기한테 잘 어울려야 돼. 묻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삶을 사는데 여기에서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뭐 카라트, 뭐 디스트로이트 자켓. 사실은 원래 작업하는 사람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따졌을 때는 나도 무조건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랬고 이래서 이런 옷을 입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멋이 묻어나는 이런 게 더 멋있지.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거를 뭔가 또 갖고 개쩐다 따라해 이것보다는 그냥 내가 어떤 삶을 사는데 이거를 렛츠고 하는 게 더 멋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공감 수치를 좀 높여보자면은 바리스타 분들이 입은 앞치마 간지나잖아. 그쵸. 커피 내리는 남자분들이 입는 앞치마 간지난단 말이야. 완전 간지나. 근데 왜 간지나냐면은 그분들은 그냥 이럴 때 입는 작업복임.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이미 입었어. 아니 그냥 그분들 당연한 거야. 근데 갑자기 우리가 어떤 바리스타 앞치마 딱 입고 나오면은 야 저 새끼 왜 저래?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베이스로 둔 스타일이 되게 멋있어 보인다가 조금 더 뭔가 직역해보자면은 그분들한테 있어서 그 스타일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멋있는 거고 우리들은 그냥 그런 멋을 어떤 추구하는 거지. 그쵸. 그런 의미에서 뭔가 좀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지? 그러니까 본인의 멋을 더 챙겨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다가 나와.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멋있으면은 뭘 입어도 멋이 있다라는 게 좀 뭔가 그건 정답. 결국 그렇게 귀결되는 것 같아. 원래 자기의 본업에 되게 힘쓰는 분들이 계시잖아. 예. 그런 분들에서 뭔가 우리도 그렇고 디자이너들도 그렇고 디렉터들도 그렇고 거기서 영감을 더 받지. 뭔가 이게 꾸며진 멋이라는 거에서 레퍼런스를 뭔가 이렇게 받진 않잖아. 그치. 그건 맞잖아. 제가 좀 KC를 좀 좋아하거든요. 좀 관심을 두고 뭔가 하나둘씩 구매하고 있는 과정에서 느끼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KC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혁신, 뭔가 창조, 디자이너로서 이런 키워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공방에서 어떤 걸 할 때 편한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의복에 대한 어떤
옷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행위가 멋있는 거지. 그게 멋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뭔가 그 브랜드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편이거든요 요즘. 거기가 이제 옷 발매하기 전에 다 입어보고 옷장에 남은 옷 발매하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네, 거기까지 아니.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디자이너가 이렇게 다음 시즌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 놓고 네. 다 직접 조금 시간에 걸쳐 입어보고 제일 많이 입는 옷을 옷장에다 이렇게 두고 근데 거기 있는 옷들을 판매를 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KC의 디렉터가 제가 알기로 원래는 이제 이런 도자기 이런 공방에서 그런 사람이었다가 자기가 일할 때 입을 만한 작업복이 없어서 갑자기 패션 업계로 뛰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웨어러블한데 어떤 우리가 실용적인 측면에서 편하고 멋있는 옷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한 브랜드가 KC이고 그래서 뭔가 직접 자기가 다 어떤 주름 가공이라던가 염색이라던가 다 절대적으로 어떤 핸드메이드로 하는 브랜드라서 가격이 워낙 비싸지만 그런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보통의 이제 유럽 베이스 브랜드들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뭔가 장식들도 많이 달려있고 그러니까 그런 유럽 베이스 브랜드들을 보다가 KC나 혹은 어떤 그런 진짜 웨어러블을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타이가 타카시 혹은 뭐 나이스니스 그 외에 어떤 복각을 베이스로 두고 있는 브랜드를 보면은 재미가 없고 뭔가 차별점을 못 느끼겠고 하지만서도 그런 브랜드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어쩌면은 단순히 내가 어떤 장식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저희가 또 이제 유튜브 이제 라이브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아요. 카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야 도메스틱은 다 카피 아니냐? 그러니까 특히나 최근에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이제 뭐 혼용률 이슈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물론 혼용률 가지고 사기친 브랜드들은 죄다 이제 이렇게 맞아야 되겠지. 체벌이 필요한 브랜드들인 거는 부정할 수 없지만 거기에 연장선으로 우리가 뭔가 도메스틱은 100% 카피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뭔가 좀 더 보다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타이가 타카시 타이틀 우리는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다. 1950년대 글라스장 가지고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 이 새끼들 카피 브랜드잖아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카피가 베이스인 거잖아. 브랜드의 베이스 100% 카피죠. 100% 카피잖아요. 그럼 타이카 타카시는 카피 브랜드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도메스틱의 99%는 카피다라고 말하기가 벌써부터 어떤 논점에서 이미 틀려먹어. 그러니까 이미 색안경을 끼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패션이라는 어떤 문화적 혹은 어떤 산업적인 우리가 섹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엄청 애매한.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조금 마음 아픈 말인데 이런 시선이 없어지려면 저는 저희가 되게 아저씨 할아버지가 돼서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얘기할 게 있는데 네. 이 한국 브랜드 씬 자체가 어찌됐건 후발주잖아요. 후발주자죠. 완전 후발주자고 네. 이 한국에서 뭔가 브랜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되게 늦은 출발인데 여기서 그런 고통의 감내를 못한다는 거가 저는 오히려 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필수 불가적으로 그러니까 어찌됐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견뎌야 할 과제. 당연한 과제 지금. 그치. 이거는 어쩔 수 왜냐면 이게 없으면 카피라는 논란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옷을 소비하는 입장 자체가 네. 항상 패션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옷을 소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을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옷이 나왔다라는 거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바쁜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저조차도 국내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크게 생각은 없는데 그냥 안 사죠. 왜 안 사는? 그냥 안 사고 안 입죠. 그냥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 이제 나는. 근데 또래 이제 옷을 엄청 외국 브랜드부터 좋아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아요. 한국 브랜드 절대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미 30대고 지금 한국 브랜드 런칭하면은 그 30대한테 팔지 말고 20대한테 팔아야지. 아 그러면- 그때 맞아 그건 맞는데. 그러면은 걔네들이 늙어서 30대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뭔가 세상이 조금 바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김검호의 후존 넥스트 네. 오늘 이제 애장품 사실 준비된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두 개밖에 안 해. 죄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얼마나? 아니 애장품, 뭐 인테리어, 아티스트, 음. 공간, 향, 술, 뭐 요즘 선호한 스타일 뭐 되게 많았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근데 막상 해보니까 스타일에서 끝나네. 굉장히 또 유의미한 컨텐츠였다고 생각하고 또 애장품을 저희가 또 2개씩밖에 소개를 못했지만 저 또- 많아요 애장품.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제 애장품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기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또 진행했던 후존 넥스트다 보니까 처음엔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막 갑자기 애장품 소개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영상 찍으면서 이거 내가 시작을 다시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다. 이 내가 2025년도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후존 넥스트를 하면서 언을 했던 이 스타트도 또 의미 있는 스타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음번 후존 넥스트는 더 뭔가 좀 매끄러운 느낌으로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굉장히 또 취향이 있고 이 우리가 애정하는 이 패션이라는 업계에서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멋진 두 분을 모신 귀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또 저희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되게 흥미롭게 오늘 컨텐츠를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서 여기까지 촬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두 분의 어떤 이런 후기 한마디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태칸 씨부터. 고주망태긴 하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아 고주망태 아니에요. 아니 이미 고주망태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저는 검호형 채널에 많이 나왔지만 이런 어떤 개인에 대해서 포커싱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다루는 거는 없었어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 약간 질문지 보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뭐 향이라던가 인테리어 같은 거라던가 제가 그런 쪽에는 조금 이제 하다면 무지한 편이라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또 막 사전에 공부하고 찾아보고 이런 성격은 아니었어가지고 있는 그대로가 가장 네. 매력 있는 거니까. 그래서 왔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좀 이제 개판이 돼가지고 개판 컨텐츠. 예. 아, 저는 오히려 그래서 너무 재밌고 지금 네. 너무 지금 즐거운 상태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괜찮죠 이 컨텐츠. 너무 근데 좋은 재밌다 형.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맛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그러니까 술을 준비한 이유도 우리가 조금 더 뭔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속 얘기도 좀 하고 좀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술을 준비한 거고. 근데 저도 걱정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다행히도 두 분이.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이게 후존 넥스트 컨텐츠 장점이자 단점이 장점은 멋있는 분들을 소개하는 거, 단점은 멋있는 분들을 소개하는 거. 아 오케이. 그러니까 왜냐면 좀 너무 편협할 수도 있고 좀 너무 좀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있었는데 두 분이 또 너무 또 멋진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또 멋지만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2025년 가장 처음으로 맞이하는 김검호의 후존 넥스트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고 저희는 다음에 더 멋진 컨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러브레플리카 카페 많이들 네. 찾아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러브 레플리카라는 카페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전 들어오자마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일본을 좋아하시는 분들. 거의 여기 좀 거짓말인데 거의 일본이고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꼭 오셔서 멋진 커피, 멋진 칵테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들 시간 내셔서 와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